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상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 함축성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치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음으로써 교육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위 법칙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이 인간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 사례로는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개연성과 확률의 원인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엄격하게 둘이 관계를 맺고 있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고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4번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입니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존재함과 동시에 시대와 사회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몰 가치성입니다.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무관하게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몰 가치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예로는 계절의 변화, 태풍, 홍수 이런 인간의 가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존재 법칙. 자연현상은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이어서 존재 법칙이 특징이 됩니다. 이것의 예로는 햇볕을 받아 곡물이 생장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인식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번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 자연 현상에서는 특정 원인이 반드시 그에 따른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관계는 엄격한 그 법칙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4번 보편성. 자연현상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 또는 원인에 의해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문화 현상에서 특수성이 공존했던 것과 달리 여기는 보편성만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학문을 여러 개로 쪼개는 학문의 세분화와 간학문적 연구 경향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세분화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관심 주제와 연구 관점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해 심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학문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에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나 방법을 적용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학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의 세분화는 세분화, 전문화를 키워드로 잡을 수 있고 간학문적에서는 총체적 접근을 키워드로 잡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크게 나누자. 이 관점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 구조나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기능론, 갈등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시적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선 기능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는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입장으로는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맡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의 전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며 희소가치의 분배에 관하여 양자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론은 사회를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보고, 이들은 희소가치에 따른 그 양자의 이익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기능론의 기본 입장은 사회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상존한다는 것과 사회 구조나 제도는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강제와 억압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의견으로는 사회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로 단순화했다는 것과 조화, 협동, 사회적 합의를 경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이며 상징을 활용해 사물이나 행위에 담긴 복잡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본 입장으로는 인간은 자신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각자의 주관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